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명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작물 재배사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투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농생명 산업이라든지 농업 경영죠 하는 중에서도 이 축사 작물 재배사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하면 작물 재배사가 뭔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건축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그 안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는 뭘까요? 이게 동물 및 관련 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건축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 시행령에 건축법 시행령에 그 얘기는 건축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되는 장이다 이 얘기죠. 면적에 따라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보면은 건축법 보면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1번째에 있습니다. 이 축사, 양잠, 양봉, 양어, 양돈, 양계, 곤충, 사육, 시설,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축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소를 키우거나 뭐 이렇게 축사. 근데 이 포함한다. 근데 양잠이 뭐냐면 뽕나무를 길고, 제가 요거 표현해 놨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뽕나무를 길고 누에를 사육해서 비단세를 생산하는 농업의 한 분야. 양잠은 이제 뽕나무 누에죠. 누에. 양잠. 그리고 양봉은 벌. 양봉을 벌. 양도는 돼지. 양도는 돼지. 그래서 양어는 이제 아시죠? 양어장 할 때. 양개. 이건 닭이죠. 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이게 축사입니다. 축사의 범위가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가축시설은 가축용 운동시설, 그 다음에 인공수정센터, 그 다음 관리사, 보호하는데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검역소, 뭐 검역소가 있겠죠. 뭐 그 동물들이 잘못되면은 그 어떤 접종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있고요.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게 가축시설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도축장, 소, 돼지를 잡는 곳이죠. 도개장은 뭡니까? 닭을 잡는 곳. 이렇게 좀 양계장이 아니라 이건 양계 키우는 곳이고, 도개장은 도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고, 근데 이 축사 이런 것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그 허가나 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기억해 둬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작물 재배사를 많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예, 작물 재배사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볼만 합니다. 또 좀 더 자세한 시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작물 재배사 먼저 기억하시고요. 종묘 배양 시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농작물, 수산물, 수산생물의 번식, 생육의 근원이 되는 종묘를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환경 조건에서 생육시키기 위한 시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묘를 씨앗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근원이 된 종묘, 씨앗 같은 것을 배양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배양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빨갛게 나왔습니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요것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온실이라는 건 생각나면 뭐가 생각날까요? 예,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그 화초라든지 분재 등의 온실,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이런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대상이라는 거죠. 가설건축물 신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고를 받거나. 왜?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나머지는 뭐 우리 투자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건데, 우리가 투자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 축사, 작물 재배사, 그렇죠?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동식물은 제외한되어 있죠. 실전 투자에서는 꼭 필요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건축물 종류에서 제일 마지막 시설군인 9군에 1군부터 9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군부터 9군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시설군은 9군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14조에 용도별로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5번에 5항에 19조 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군, 2군, 그러니까 이게 1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2군은 산업 등 시설군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실전 투자에서 많이 봤을 때 창고라든지 공장이 산업 등 시설군입니다. 2군에 있는 거죠. 최근에 했던 여기도 있습니다.
묘지 및 관련 시설, 장례 시설, 이것도 이군입니다.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할 때는. 그다음에 폐차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정기 3군, 4군 문화 집회 시설, 우리하고는 크게 만나진 잘 않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5군은 영업시설군, 이제 다중생활시설이죠.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중생활시설이 예전에 따지면 고시원이었습니다. 고시원. 이종 근생 중에서 고시원은 여기 있는 거죠. 나머지 2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군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군은 7군에 있었습니다. 야영장시설도 6군에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많이 보고요. 주거시설은 뭐 다 알고 있죠. 주거 업무시설. 그 다음에 이제 9군이, 바로 이 9군이 뭐가 있습니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빨간색으로 한 것은 우리가 많이 보는, 투자해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에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디벨로퍼 과정이라든지 할 때는 이 시설, 그 빨간색을 내는 것을 집중적으로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앞자를 크게 따지었어요. 이거를 왜 제가 했냐면, 실전에 보면은 이걸 두 개를 바꾸어서 기억하신 분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자를 따서 근주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뭡니까?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 허가. 용도 변경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고.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에서 이 주택지로 가려면은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다른 법률에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뭡니까? 건축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갈 때는 뭐합니까? 이걸 갈 때는 건축 신고만으로 되는 거죠.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제 개발하려면 뭐였습니까? 용도 변경하려면은 건축 허가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금방 얘기한 거 있죠? 1군에서 9군으로 아래로 갈 때는 용도 변경하는 신고는 그나마 허가보다는 좀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9군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건축 허가, 아래로 갈 때는 건축 신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또 보면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서는 요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요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실전에서는 농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읍면지역에서 200평방미터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평방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는 건축 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큰 건 뭐라고요?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실전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꼭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전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의미를 알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실전 투자에 적용하는지, 이런 거는 분명히 체크하면 아마 상당히 도움되는 스킬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축사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축사.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개, 토끼, 고양이, 이렇게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이런 거 낙고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결론을 먼저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어디 신문사에서 나와 있냐면, 아래 보니까, 여기 아유경제에서 있더라고요. 동물 장려시설이 뭐니? 이게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됐죠? 동물 장려시설, 축산시설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축산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 돼지 잡는 시설이죠. 근데 이 시설과는 다르다. 그 장려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처럼 사람처럼 장내 시설이라는 거죠. 구분된다고 됐습니다. 가축을 길러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과는 무관하다. 가축을 길러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과, 이건 축사겠죠. 이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동물 장무업을 하는 시설은 임원 산지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축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물장묘업은 뭐라고 합니까? 출산시설이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제처는 민원인이 동물장묘업을 하는 시설이 받아낼 수 있는 출산시설에 해당되게 문의했습니다. 이렇게 문의했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그래서 그 규정을 보니까 산지관리법에서는 부지면이 3만 평방 미만의 출산시설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여기서 한번 보죠. 동물보호법 32조 여기에 따라서는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된다. 그거 규정하면서 동물 장묘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동물 장묘업을 세부 범위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의 사체,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동물 화장시설, 그 다음 건조, 멸균 분쇄 방법으로 처리하는 동물 건조장시설, 그쵸? 그 다음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규정으로 하고 있는 바, 이거죠?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출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묘업을 하는 반려가라는 말에 포인트가 가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뭡니까? 이 동물장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축산이라면, 이거 볼까요? 가축을 길러서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한 일을 의미하는데, 동물 장묘업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바, 동물 장묘업의 영업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고, 그 영업의 세부 범위는 장례, 화장, 건조, 납골 하는 것이요. 가축을 길러서 생활에 유용한 물질 생산 일과는 관련이 없다. 이건 축산이죠. 그래서 동물 장묘업은 출산과 관련 있는 영업을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물 장묘시설은 출산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요즘에 동물 장례식장도 많이 보이고 돼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죠. 같이 생명체라는 얘기입니다. 애완 보통 반려동물은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못 박았습니다. 그 동물 장묘시설은 여기서 출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동물 장례식장은 출산시설이 아니에요. 출산시설이.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은 어머니 출산시설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 함부로 대하면 우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이 반려동물 얘기도 했지만 축산 및 작물 재배사 하고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요거 있죠?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했다가 실전 투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챙겨두면 실전 투자에 아주 도움되는 진짜 팁입니다. 실전 팁입니다. 도움되는 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축사 관련 시설, 그다음 축산물 작물 재배사, 그리고 그 동물 장묘업은 어머니 출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